저것은 사장된 글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내자입니다. 그러나 이런 글자도 사장되고 없습니다. 입술 가벼운 소리, 순경음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글자는 지금 상영되고 있는 이름이 아레아로 다 알고 있습니다. 글자의 아래에 선다고 아레아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. 그럼 오라는 글자도 글자의 초성의 아래에만 쓰면 그럼 아래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것이 아닙니다. 그리고 가갸, 거겨, 고교, 구규, 그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역에다가 점을 찍습니다. 쭉 순서대로 하는 맨 마지막에 붙어 있다고 아레아라고 합니다. 그거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. 이 아레아가 아니고 이것은 깊은 소리입니다. 초성 10자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소리입니다. 저것은 소리가 깊고 짧은 소리입니다. 아! 이런 소리입니다. 이런 소리입니다. 그런 소리는 받침이 없습니다. 쿡 찔렸다 그러면 이런 소리입니다. 깊고 빠른 소리입니다. 이 소리는 지금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. 구태여 이것을 그렇게 이거로 표현 안 해도 우리 언어 생활에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반치음, 반시옷, 반시옷 뭐 이렇게 달리 부르고 있는데 저는 여린시옷이라고 부릅니다. 시옷보다 여리니까 여린시옷입니다. 이 소리는 시옷보다 여리니까 어떤 소리입니까? 시옷은 스 이런 소리죠. 스죠. 이건 어떤 소리입니까? 스. 시옷보다 여리다 이 말이죠. 여린 시옷입니다. 그러니까 여수도 아니고 여우도 아닌 여수 이런 소리입니다. 그 당시에는 그런 발음이 있었는지 몰라요. 지금은 발음이 변하기 때문에 말도 변하기 때문에 이런 발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변해서 뭐가 되느냐? 이것이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해서 시옷자로 변했습니다. 여수. 또 이것이 소리가 약하니까 들릴랑말랑하는 여린 시옷이니까 아예 이형으로 변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렇게 썼던 거 지금은 여수, 여우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. 여기 여린 시옷인데 지금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게 사장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은 여린 히읗입니다. 여린 히읗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된 이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여린 시옷의 원칙에 맞춰서 여린 히읗이라고 저는 부릅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옛능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. 그러나 저는 이거를 여린 기역이라고 부릅니다. 여린 기역, 여린 기역 뭐라도 좋습니다. 이거는 뭐 여린 비읍입니다. 비읍보다 여린 겁니다. 순경음 비읍 또는 여린 비읍이 되겠죠. 그래서 저 글자를 보면은 이 글자는 히읗보다 여리다 말이죠. 히읗은 호가 되겠죠. 이거보다 더 강한 발음이 또 있습니다. 이거는 호입니다. 호. 이걸 보시면 옛날 글자가 홍입니다. 이 글자는 옛날에 이 홍자를 이렇게 썼습니다. 이것이 이 홍 이런 발음이 났어요. 그냥 홍이 아닙니다. 홍이 아니고 홍 이런 발음이 났다는 거죠. 이 발음이 변했지 않습니까? 지금은 이걸 그냥 홍이라고 하죠. 그런데 이 호보다 이게 열이단 말이죠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겠습니까? 호보다 열이면 호, 이 발음입니다. 발음이 엉기지 못하는 발음입니다. 자, 손이 시려울 때 호, 유리창에 입김을 불 때 호, 이 소리입니다. 지금도 쓰이고 있는 소리입니다.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. 그러나 음가는 있습니다. 쓸 수 있는 음가입니다. 이거는 호, 이거는 호, 이거는 호. 이거는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. 발음이 없습니다. 오 발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지금은 이제 오라고 하죠. 오. 의성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자입니다. 그 다음에 저걸 옛이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린 기역입니다. 기역이 되기 전에 발음입니다. 기역이 강해지면 키역이 되고 또 전탁이 되면 키역이 됩니다. 이거는 그입니다. 끄인데 그보다 약한 것은 ng입니다. 콧소리입니다. 코로 입김이 코로 숨이 50%가 나가고 목구멍으로 50%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콧소리 일본 발음의 이 글자 또 티베트 발음에 콧소리가 많습니다. 또 베트남어는 콧소리 없이는 아예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베트남 발음들은 하다 이게 강해지면 이렇게 발음이 거세어집니다. 그래서 획을 더한 것입니다. 획을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이걸 옛이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기역에 여린 거니까 여린 기역입니다. 지금 국어 학계에 이것을 여린 기역으로 표기하는 데는 없습니다. 이 여린 기역이야말로 제 이름을 찾아주는 일입니다. 그래야만 발음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저런 없어진 글자는 다 이런 연유가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우리 언어 생활을 할 때는 이 발음, 이 글자들은 필요 없습니다. 아무런 불편도 없습니다. 또 정확하게 쓸 때는 써도 좋습니다.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외국어를 표기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티베트어나 일본어의 nga, 노미모노nga, 나닝nga 할 때 nga 이 발음 일본어로 할 때 이거 쓰면 다 끝내줍니다. 또 이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이 발음은 깊은 소리라고 그랬죠. 이런 소리라고 그랬죠.
이거는 어떤 소리냐면 앞으로 가 할 때 앞으로 가 이렇게 하면 구령을 붙일 때 우리는 이 표현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앞으로 갓 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 하고 구령을 붙일 때 갓 하는 시읒 받침이 나오지 않습니다. 앞으로 갓 안 합니다. 우리 체육 선생님이나 군대에서 구령을 붙일 때 앞으로 가 이러죠. 가 받침이 붙습니까? 그냥 가 깊고 짧은 소리입니다. 앞으로 가 하면 끝납니다. 이런 발음을 적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깊은 소리입니다. 저걸 아래하니 뭐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가를 유추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 이런 소리가 됩니다. 깊고 짧은 소리입니다.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을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데는 필요 없지만 외국어를 쓰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살렸어야 한다. 그 아까 깊은 소리라는 것은 아랍어를 적을 때는 적을 자가 없으면 표현을 못합니다. 쑥 이런 발음을 이런 발음을 하는데 뭘로 적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것도 우리가 살려 써놔야 된다는 얘기죠. 우리는 안 쓰더라도 세종의 홍익 정신을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